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복지 예산이 그야말로 퍼주기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펑펑 썼죠. 그 때문에 정작 코로나19에 대한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도 돈 쓸 돈이 없어서 결국은 국채 발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빚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정작 보세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본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512조 3천억 원. 여기에 퍼주기 예산, 선심성 예산, 뭐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고용장려금이라든가 이거 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42조 7천억 원 늘었어요. 작년보다가. 그런데 이 중에 42조 7천억 원 중에 복지 예산이 무려 말입니다. 45.7% 19조 5천억 원입니다. 19조 5천억 원. 예. 복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사실 우리 본 예산에서요, 전체 쉽게 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한 비용이 76조 4천억 원입니다. 76조 4천억 원. 그런데 지금 추경하고 있잖아요. 추경이 1차, 2차, 3차까지 추경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1차는 10조 3천억 원 정도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2차는요. 요번에 이제 2차 나갈 텐데 국채 발행 예산 조정해서 하는 거 빼놓고요. 국채 발행이 이게 3조 6천억 원입니다. 2차 추경은 11조 7천억 원인데요. 나머지는 예산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3차는요.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뭐 30조는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43조 9천억 원입니다. 43조 9천억 원. 그러면 본 예산에 76조 4천억 원하고 더하면요. 무려 120조 3천억 원의 부채가 늘어납니다. 올해만 말입니다. 올해만 120조 3천억 원 늘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워낙 많이 퍼져서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부채를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올 연말에 가면요. 무려 말입니다. 849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부채 비율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나 하면 작년보다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작년에가 72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728조 8천억 원. 야, 120조 넘게 늘어나고 작년에 늘어난 거는 50조 6천억 원 작년에 늘어났거든. 작년에도 50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늘어난다고요? 2.4배. 2.4배면 진짜 엄청 늘어났습니다. 진짜 엄청 늘어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연초부터 부채가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퍼주기 예산 펑펑 쓰게 되면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이게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 부담해야 되고 결국 여러분들 세금으로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실패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미 판단을 해서 나중에 결국 위기가 온다. 제가 위기를 예측했던 것은요. 사실은 5월, 6월, 7월 이 사이 2분기 사이에 저는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분기에 왔죠. 1분기에 마이너스 1.4%가 됐으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거잖아요. 역대급입니다. 역대 1.4%면 역대 3입니다. 역대 3위. 예.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5%였고요. 석유파동 때 1980년에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근데 요번 1분기가 마이너스 1.4 역대급이잖아요. 위기가 그때 온 거예요 벌써. 그런데 1.4%보다 더 위기가 온다는 거는요. 4, 5, 6월 2분기에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한 거는 2분기였는데 사실은 1분기에 왔잖아요. 그렇게 위기가 왔는데도 정작 쓸 돈이 없다. 비상시에 어떻게 쓸겠냐.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퍼주다 보면 정작 위기가 오면 쓸 돈이 없어진다. 실제로 쓸 돈이 없잖아요. 계속 부채만 내잖아요. 확장 기조의 어떤 예산을 계속 가져간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간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부채를 가장 많이 양산한 그런 경제부총리가 될 겁니다. 아마. 역사의 기록적으로 남을 거예요. 역사의 기록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번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 마치 말입니다. 끝까지 버티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신을 보이는 척했지만 결국은 한마디에 그냥 물 건너갔죠. 소신이 어디 있어요? 소신이. 야, 그러니까 이게 자리에 연연하고 그리고 정치적 구호를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솔직히 대한민국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의 국간직인 경제부총리가 큰 소신을 가지고 국가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전문가들도 저하고 비슷하게 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정작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현실화. 이대로 계속 가면요. 부채는 천정부지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요.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아직 감안하지 않았어요. 3차 추경이 그러니까 30조 원이다. 이 정도 예상을 할 뿐이지 아직 정확히 30조 원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실제 지나봐야지 합니다. 4월, 5월, 6월을 지나봐야지 합니다. 여기에 실물 경제의 충격이 그대로 느껴질 텐데 그때는 진짜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올해 120조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 재정도 이제 그야말로 점점 꼬꾸라지는 그런 상태를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 재정, 국가 부채는요 40% 이내로 관리해 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0%로 관리할 이유가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EU, 유럽연합의 재정 건전성 척도가 있습니다. 이게 재정 준칙이 60% 이내로 관리해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그냥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849조까지 늘어나잖아요. 849조 9천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올해 그 국제통화기금인가요? IMF가 예측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0.9% 성장을 한다. 저 역성장을 한다 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은요 44.8%예요. 44.8%. 참 저는 이런 걸 보면 왜 이 돈을 풀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문재인 정부는요. 저는 돈 선거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라는 게 이게 정작 후보자가 나서서 고무신 돌리고 현금 따발 날리고 저는 이것만 돈 선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다 불법 선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불법 선거죠. 문재인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광의 해석도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득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소비 쿠폰을 지급했잖아요. 이건 뭐죠?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7세 미만 아동에게 뭐 1인당 40만 원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 부자도 지급하고 가난한 사람도 지급하고 이게 아무 이유 없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돈 뿌린 거예요. 돈 뿌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자도 아니고 연봉 수십억 원씩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라 돈을 주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 100% 준다. 소득하위 10%가 아니 70%까지가 아니라 100% 준다. 이것도 저는 퍼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다?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도 제가 해석할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돈을 뿌리게 되면 재정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민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자고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나라 빚 지난해 말이 얼마였습니까? 1,41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10만 원. 지난해 말에 나라 빚이 말입니다. 1,410만 원이었어요. 올해 말에는요. 1,6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640만 원.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5,640만 원이요. 6,560만 원으로 확 뜁니다. 4인 가족 기준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러면 1년 만에 920만 원이 늘어났어요. 1년 만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얼마 준다고요? 100만 원 줍니다. 무려 빚은 9배 늘어났어요. 나는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코로나19가 이만큼 1인당 나라 빚이 커졌다는 겁니다.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결국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뿌려도 좋아. 이게 자꾸 뿌리잖아요.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오면 그때는 어떡하죠? 저는 실물 경제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석유 화학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선도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선도.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반도체나 ICT 쪽은 조금 괜찮을 거라고 보지만 나머지 철강도 저는 나쁘다고 보거든요. 포스코도 지금 매출이 뭐 1분기에 40% 이상 매출은 안 떨어졌죠. 영업이익이 40%가 떨어졌습니다. 포스코도 상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안 좋아져서 이게 길어지잖아.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돈이 그만큼 더 필요해집니다. 정작 돈이 필요했을 때 돈이 없을까? 저는 그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